안녕하세요. 오늘 양자점 소재의 광학 패터닝 기술 동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조임찬입니다. 우리 사회는 메타버스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즉, 비대면 의사소통이 중요해지는 시대인데요.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의료, 금융, 군사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AR과 VR이 접목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이러한 AR, VR 근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R, VR의 마켓을 보시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일단 아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약 455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약 1조 5천억 달러로 엄청나게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각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AR, VR이 디스플레이 시장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향후 디스플레이가 AR 기기에 얼마만큼의 그 부품 비용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즉, 이것을 참고할 때 약 2020년에서 2024년으로 갈 때 디스플레이가 약 AR 기기의 한 35% 정도의 부품 기기를 비용을 차지할 수 있고, 앞서 언급드린 큰 시장 규모를 봤을 때 AR, VR 디스플레이 시장 또한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AR, VR 근한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어떠한 큰 기술적 흐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라지 컬러 개뭇, 두 번째는 하이 레졸루션입니다. 즉, 첫 번째는 얼마나 넓은 색 영역을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자연에 가까운 색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AR 또는 VR 기기가 얼마나 높은 해상도로 우리에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측면, 디바이스 측면, 그리고 공정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머티리얼 측면은 먼저 인디움 포스파이드 퀀텀 닷이나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높은 색순도를 가지는 소재가 각광을 받고 있고, 소자적인 측면에서는 EL 디스플레이에 사용될 수 있는 LED 소자를 이러한 소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해서는 RGB 픽셀을 굉장히 높은 레졸루션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소재를 어떻게 발광 특성에 손상 없이 잘 패터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색 영역을 보시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사용하였을 때 REC 2020으로 대표되는 기준 색 영역의 약 95%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디움 포스파이드 양자점의 경우에 인디움 포스파이드 양자점도 굉장히 높은 색 영역을, 높은 색 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디움 포스파이드 퀀텀 닷의 경우에는 약 REC 2020의 85%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페로브스카이트가 이러한 양자점 소재와 같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패터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AR, VR의 디스플레이 측면에 있어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 레졸루션을 가져야 되고, 또한 하이 브라이트니스를 가져야 됩니다. 특히 AR에서는 이러한 브라이트니스가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 햇빛에 나가서 핸드폰을 보셨을 때 핸드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즉, 디스플레이의 브라이트니스가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밖에서는 그 화면을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에 따라서 높은 브라이트니스, 즉 높은 휘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라지 컬러 볼륨, 즉 넓은 색 영역을 구현해야 되고, 머티리얼 또한 굉장히 안정해야지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챌린지는 먼저 패터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디스플레이 픽셀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기존엔 4K, 8K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4K의 경우에는 즉 디스플레이에 약 3840개 정도의 픽셀이 가로로 이렇게 배치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TV 사이즈일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AR 디스플레이 크기로 약 1인치 혹은 2인치로 줄어들게 되면 그 1인치, 2인치 크기에 이런 3840개의 픽셀을 채워넣기는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서픽셀 로이스트 피치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약 이러한 RGB 픽셀들의 너비가 최소한 수마이크로 이하는 가야지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요구되는 PPI, 즉 픽셀 퍼 인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러한 발광 소재를 마이크로 스케일로 패터닝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VR과 AR의 PPI 요구치는 제가 거의 최소로 설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AR의 경우에는 약 10,000 PPI 이상을 달성해야지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레졸루션을 나타낸 표를 다시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봤을 때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픽셀 피치가 약 1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는 것이 필요로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영역은 사실상 잉크젯 프린팅으로는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자점들을 서브마이크론 스케일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QD 디스플레이 타입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패터닝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삼성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QD 디스플레이 타입은 QD 인핸스먼트 필름을 백라이트 위에 삽입한 것입니다. 이 QD 인핸스먼트 필름에는 레드 QD와 그린 QD가 같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퀀텀 닷들은 퀀텀 사이즈 이펙트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발광 효율과 좁은 반치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색 변환 소재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제너레이션 2 QD 디스플레이로 말씀을 드리자면 QD가 컬러 컨버전 레이어로 사용된 타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CES 2022에서 삼성이 QD와 OLED를 접합해서 QD를 블루 OLED 위에 올려서 컬러 컨버전 레이어로 사용된 그런 타입의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크게 데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너레이션 3로 말씀드리면 패턴드 QD를 EL로 이용한 것입니다. 즉 QLED 기반의 디스플레이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제너레이션 3 QD EL 디스플레이는 컬러 볼륨이 굉장히 우수하고 이피션시가 좋으며 뷰잉 앵글 또한 굉장히 와이드하고 컨트라스트가 높고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양자점 디스플레이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너레이션 2 또는 제너레이션 3 QD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QD 패터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QD 인핸스먼트 필름을 쓸 때는 QD를 패턴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QD를 픽셀에 맞추어서 패턴을 하여야지만 디스플레이 RGB 픽셀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자점 또는 페로스카이트 소재를 어떻게 광학적, 구조적 특성의 손실 없이 잘 패터닝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기술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패터닝을 할 때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아이디얼 패터닝 메소드가 되려면 먼저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패턴이 굉장히 유니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패터닝을 하였을 때 원 소재의 과학적 특성을 저해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RGB 프로세싱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를 orthogonal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레드 QD를 패터닝하고 그 위에다가 그린을 패터닝하고 그 위에다가 블루를 패터닝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공정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했던 밑에 하부 방막들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EL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하 수속 능력 또한 유지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패터닝을 했는데 패턴은 잘 형성이 되었지만 전하가 잘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면 사실 QD-EL 디스플레이는 사용이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스트레치블 백플레인에 더 컴패티블한 그런 타입의 패터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의 예를 들어서 어떤 패터닝 테크놀로지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리소그래피, 즉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노 임프린팅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템플릿 어시스티드 크리스탈리제이션, 즉 하부의 특정한 처리를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특정한 지역에서 페로스카이트 결정이 잘 자라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페로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정이기 때문에 결정이 잘 형성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프로세싱을 하였을 때 선택적으로 결정이 잘 형성되게 되어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거나 아니면 콜로이달 페로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잉크젯 방식으로 떨어뜨려서 패터닝하는 기술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자점이나 페로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LED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 패터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패턴이 유니폼해야 되고 또한 양자점의 광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을 유지해서 QLED도 잘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기술은 현재까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QD가 굉장히 논 유니폼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증착 공정일 때는 포토리소그래피가 약 한 1마이크로미터 혹은 실험식 스케일에서는 그 정도,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더 작은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지만 솔루션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캐필러리 포스나 아니면 PR이 스웰링 하는 등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포미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퍼 프린팅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노미터 스케일까지 굉장히 페로스카이트 혹은 양자점 패턴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리프로듀시빌리티 측면이나 스루프 측면에서 아직도 많은 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팅은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픽셀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20마이크로미터 이하 픽셀을 형성할 때는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픽셀을 형성했을 때 커플링 이펙트가 생겨서 엣지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그래서 유니포미티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이라는 것은 패터닝을 하고자 하는 잉크 자체를 PR로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컨벤셔널한 경우에는 포토레지스트를 깔고 프리베이크를 하고 얼라잉과 익스포즈를 하고 또 베이크를 하고 디벨롭을 해서 패터닝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방식이지만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의 경우에는 공정이 굉장히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즉 양자점의 경우에 양자점 잉크 자체가 PR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양자점 잉크를 도포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통해서 빛을 노출시킨 다음에 디벨롭을 하면 패턴이 잘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으로는 솔루션 프로세스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유니포미티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으며 RGB 프로세싱을 할 때 더욱더 스텝이 적어져서 멀티머티리얼 인테그레이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또한 PR 레지드 또한 적을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공정, 즉 스핀 코팅, 그리고 심필름 형성, 그리고 UV 익스포저, 그리고 디벨롭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패턴을 잘 형성할 수 있음을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 기술에 있어서 그러면 메인 퀘스천은 어떻게 그러면 양자점에 포토 센시티비티, 즉 PR이 가지는 특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리간드나 애디티브 케미스트리를 이용해서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리간드 크로스링킹이나 매트릭스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간드의 디컴포지션이나 디sorption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토애시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발광 특성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리간드 크로스링킹이나 매트릭스 폴리머라이제이션의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초창기 일 중에 하나로 2006년에 그냥 올리게이트 리간드, 즉 포토 센시티비티를 부여하지 않아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UV에 노출이 된다면 이 올리게이트 리간드 사이사이에 결합이 생겨서
패터닝이 선택적으로 될 수 있음을 보인 논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도수가 10줄 per centimeter square로 기존에 사용하는 수준보다 몇 오더 이상 높기 때문에 광학적 특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리간드를 크로스링킹 시킴으로써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을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즉 옵티컬 패터닝은 아니지만 엑스레이를 조사했을 때나 일렉트론 빔을 조사했을 때 올릭 애시드가 캡된 양자점의 리간드 사이에 결합이 생겨서 패터닝이 될 수 있음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리간드의 크로스링킹이 딥UV나 EUV 또는 일렉트론 빔으로 구현이 되어서 약 60나노미터까지 패턴 사이즈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인 논문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크로스링킹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빛을 통해서 두 리간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크로스링킹 에이전트 몰레큘을 사용함으로써 RGB 양자점 패턴을 굉장히 잘 형성할 수가 있었고 이것의 광학적 특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었으며 소자 적용을 하였을 때도 패터닝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거의 컴패러블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아자이드 계열의 물질을 사용하여서 페로스카이트 나노 결정 또한 패터닝이 됨을 보인 논문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좀 더 특이하게도 패터닝을 하였을 때 오른쪽 아래에 보시다시피 오히려 조금 더 소자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는 페로스카이트의 포스트 트리트먼트 이후에 페로스카이트 표면에서의 결함이 조금 더 패시베이션 돼서 일어난 특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런 크로스링킹 에이전트 중에 홀 잘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폴리머를 리간드로 사용하여서 패터닝을 하는 방법 또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즉 빛을 주어졌을 때 포토 크로스링킹이 이러한 구분자 사이에 일어나게 되고 결국 솔루빌리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디벨롭을 했을 때 녹아 나오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서 패턴이 빛을 쬐어준 자리만큼 형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리간드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양자점의 올릭 애시드 리간드를 바이레이어 쉘 구조로 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실록세인 레이어가 위치하게 되고 바깥쪽에는 메타크릴레이트 코로나가 위치하게 되는데 빛을 쬐어주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폴리머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밌게도 이러한 리간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투포톤 리소그래피에 응용을 하였을 때 3D 구조를 패터닝할 수 있음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리간드와 매트릭스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패터닝을 구현하는 논문 또한 있습니다. 먼저 인듐 포스파이드 기반의 코어실 퀀텀 닷을 OA 리간드를 이러한 MMES라고 부르는 카르복실레이트 그룹과 아크릴레이트 그룹이 같이 들어간 리간드로 치환을 하여준 다음에 패터닝을 하게 되면 비슷한 방식으로 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매트릭스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패턴을 잘 형성할 수가 있었고 아래에서 보시던 바와 같이 3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두께를 달성할 수도 있음을 보였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러한 매트릭스 폴리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이런 매트릭스 자체가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L 구조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컬러 컨버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을 리간드 디컴포지션이나 디섭션 또는 포토 애시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수행한 논문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드미트리 탈러핀 교수님이 다이렉트 옵티컬 리소그래피 오브 펑셔널 이너가닉 나노머티리얼 즉 줄여서 돌핀이라고 부르는 테크닉을 개발을 합니다. 즉 이것은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의 큰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캣아연과 애나연이 같이 들어가 있는 아이언 페어 리간드를 사용하는데 캣아연이나 애나연 중에 하나가 포토센시티브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점 잉크 자체가 PR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돌핀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나노크리스탈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는 리간드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다양한 excitation source, 즉 딥 UV부터 I-라인, H-라인, 비지블 영역까지 다양한 excitation source를 활용하여서 패터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이의가 있습니다. 이런 돌핀 방법을 세슘 레드 할라이드 나노크리스탈에 적용한 논문이 최근 보고가 되었습니다. 즉 왼쪽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리간드 PA480이라는 특정 애디티브를 통해서 나노크리스탈 표면을 개질하여주고 이 리간드가 광학적으로 분해가 되었을 때, 즉 UV를 쬐어줬을 때 설포네이트 리간드로 바뀌게 되어서 패시베이션을 해줄 수 있음과 동시에 솔루빌리티 특성을 변화시켜서 패터닝이 될 수 있게 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패터닝을 한 이후에 포스트 트리트먼트를 다양한 리간드를 사용해서 진행함으로써 패터닝 이후 광학적 특성이 굉장히 저하되는데, 즉 5% 이하로 양자 효율이 저하된 것을 79%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르가닉 리간드뿐만 아니라 이놀가닉 리간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을 한 논문 또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이오스테이네이트 리간드를 양자점 표면에 치환을 하고 이 사이오스테이네이트 리간드가 빛을 받았을 때 틴설파이드로 변환이 되는 것을 사용하여서 솔루빌리티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양자점 패턴을 제작하고 포토다이오드 소자를 어레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QLED에 이러한 돌핀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리간드 교환법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것인데, 이 패터닝 공정을 진행하기도 전에 리간드 교환에 의해서 발광 특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한 인시츄 리간드 익스체인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즉 포토 SD 제너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이런 인시츄 리간드 익스체인지가 유도가 되는데, 그 포토 SD 제너레이터를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MBT라는 포토 SD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데, 먼저 빛을 365나노미터 빛으로 예를 들어서 패터닝을 한다고 할 때 그 영역에서 빛을 잘 흡수를 해야겠고요. 양자점이 녹아있는 솔벤트에 마찬가지로 잘 솔루블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패터닝을 하였을 때 퀀텀밀드가 바뀌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UV 도수를 최소화해야지 공정적으로 더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토 SD 제너레이터를 코어쉘 퀀텀 닷 용액에 넣어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한 이후에 패터닝 공정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하였을 때 인시츄 리간드 익스체인지가 수행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솔루빌리티 변화에 의해서 빛을 쬐어진 부분만 인솔루블하게 변하게 되어서 패터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패터닝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간에 양자점이 있고 칼복실레이트 리간드가 있습니다. 이 주변을 MBT 포토 SD 제너레이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MBT 포토 SD 제너레이터의 빛을 조사하게 되면은 먼저 이 MBT 포토 SD 제너레이터에서 클로린 레디컬이 릴리즈가 되게 됩니다. 이 릴리즈가 된 클로린 레디컬은 여러 가지 분자와 반응을 하여서 다른 레디컬들을 형성하게 되고 HCl을 인시츄로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HCl은 결국 표면에서의 칼복실레이트 리간드와 익스체인지 하게 되어서 퀀텀 닷의 표면을 클로라이드로 개질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시츄 리간드 익스체인지 공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RGB 픽셀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고가 되었고, 또한 LED 소자에 적용을 하였을 때 약 1.5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너비를 가지는 LED를 제작을 할 수 있음을 이 논문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자점의 광학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 돌핀의 경우에 굉장히 포뮬레이션 단계에서 많이 양자 효율이 줄어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약 오리지널 방막의 한 75% 정도의 양자 효율을 유지할 수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 방법을 양자점뿐만 아니라 옥사이드 나노파티클에 또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티베이션으로는 이러한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을 통해서 다양한 나노 구조를 가지는
메타 서피스를 한 번에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DNS라는 포토 에시드 제너레이터를 다양한 메탈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에 섞고 패터닝을 하였을 때 이 논문에서 하이 스테빌리티를 가지는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 그레이팅을 만들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다양한 두께를 가지는 패턴을 체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이렇게 여기서 보실 수가 있다시피 다양한 컴플렉스한 패턴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렉트 옵티컬 패터닝을 넘어서 더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최근에는 빛이 아니라 열을 통해서 이러한 콜로이달 나노 크리스탈의 패턴을 형성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열에 민감한 표면 리간드를 사용을 하였을 때 이 표면 리간드가 열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마찬가지로 솔루빌리티가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열을 줄 수 있는 소스, 즉 레이저 히팅이나 아니면 서멀 컨택, 아니면 인다이렉트 레이저 히팅, 아니면 마이크로 LED 어레이를 심지어 밑에 붙임으로써 열을 가해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리간드의 열적 변화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두께에서 패턴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잭스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러한 패터닝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그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리얼리스틱한 AR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약 10,000 ppi 이상의 하이 레졸루션이 필요한데, 근데 그러한 10,000 ppi 이상의 하이 레졸루션을 가지는 패턴을 구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패턴 유니포미티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자점과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패터닝을 할 때 그 양자점의 오리지널 특성들, 즉 광학적, 전기적,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패터닝이 돼야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공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UV 도즈, 즉 UV를 얼마만큼의 세기로 노출시킬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공정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재의 광학적 특성을 저하하지 않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UV 도즈가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양자점 소재나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가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쓰일 때 AR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약 10만 니트 이상의 고휘도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휘도에서는 열적, 광학적으로 열화가 잘 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QD의 패터닝 기술이 2디멘전을 넘어서 3D 볼륨메트릭 디스플레이 혹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어떻게 컬러 퓨리티를 인핸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3D 볼륨메트릭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기존 2D 디스플레이와는 그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굉장히 생동감 있는 화면을 3D 이미지로서도 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점 소재 기술이 어떻게 이러한 3D 디스플레이에 응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의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